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새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다시. 자, 오늘부터 다시 수업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됐고, 그렇게 새학기가 시작이 된 지 또 한 달이 지났고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4월이 되어서 중간고사를 또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내신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도움을 받는 거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또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좀 보충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다양한 교과서를 자주자주 찍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제가 게으른 탓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튼은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하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하면서 다음 영상을 어떻게 할지를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 어쨌든 기반으로 저는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수업은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느린 경우에는 배속을 해서 보는 식으로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또 길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상홍이고요. 1과입니다. 저희 학생들 시험 범위가 이번에 1과, 3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처음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흰색은 어법이고요. 추가적인 어법에 대해서는 녹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녹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은 어휘, 단어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대명사라던가 혹은 지시어라기보다는 접속 부사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것이니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어쨌든 행복에 가는 여정, 길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방법을 바꿀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너가 생각하는 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방법을 또 꾸며주고 있는 글인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from time to time, 때때로 당신은 듣게 되는데 부모님한테 혹은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듣는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be told라는 이 표현을. 원래는 말하다에 대한 수동태죠. 이렇게 수동태라는 친구, 비동사 더하기 PP형이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를 있는 그대로 들려졌습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반대의 뜻, 그러니까 말하다의 반대가 듣다잖아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면 조금 매끄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to think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게 왜 썼는지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어법 포인트.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테리라는 친구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구조를 취하게 되고 이 자리에다가 to 부정사를 쓰게끔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오형식으로 쓸 때 여기에 혹시나 동사의 형태를 쓰고자 했다면 그 동사 to 부정사 형태로 적을게 라는 게 이 동사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지금 수동태로 만든 거예요. 얘를 앞으로 보내고 얘를 be told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었던 to 부정사가 그대로 내려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주어가 뒤로 가면서 지금 보다시피 by 누구누구에서 목적격의 형태로 쓰게 될 텐데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게 쓰게 될 텐데 이 친구를요, 얘는 여기다가 미리 끼워 넣은 겁니다. 지금처럼 수동태를 쓰면서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를 부모님과 선생님들한테 들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outside of the box,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하세요. 박스 안이라는 건 딱 그 틀 속이라는 뜻인 거고요. 틀 밖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는 틀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글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구문에 대한 부분은 웬만큼 이해 또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있죠? 그거를 to this라고 가리킵니다. 이렇게 박스 밖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 말이 쉽지라는 표현이고요. 여기는 정확히 따지면은 그죠? it is. 그 앞에 있는 그 말이요. 말해지기가 쉽지, 들려지기가 쉽지 뭐 하기보다 행해지기보다는 이라고 하는 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기 쉽다? 이게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뒤에 then을 쓴 거고요. 이거 지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이렇게 PP 형태를 적었고 이 비교급을 기준으로 해서 둘의 형태는 같아야 됩니다. 얘도 PP 형태. 그래서 듣는 거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쉽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try it, 이거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looking at a problem, 문제를 보게 되는데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결국에는 lead라는 동사도 O 형식으로 쓰여졌을 때 우리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쓰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뒤에 to가 지금 형식과 관련이 없는 전치사죠. 그래서 A를 B로 이끌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lead A to B. A를 B로 이끌다. 이건 전치사네요. A를 B로 이끌다. 그러니까 당신을 새로운 접근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으로? 동명사라는 친구로 문장이 시작이 됐어요. 동명사로 주어가 시작, 요거는 to look이라는 단어로도 바꾸실 수 있죠. 그죠? 어떤 접근이냐면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 이게 다시 말하자면은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이 밑줄 친 부분, 그것을 is로 봤죠. 그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work라는 단어가 일형식 동사로 쓰일 때 작동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지금처럼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지죠.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들이 보여줍니다. 어떤 걸 보여주게 되냐면 지금 보여주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목적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라는 형태를 적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명사가 지금처럼 어떤 형태로? 문장의 형태로 적힐 수도 있어요. 그 문장의 형태로 적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어떻게 너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도 chang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로 시작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to change로 바꾸실 수 있죠. 당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여기서 너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박스 밖에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 그리고 너의 관점을 바꾸는 것. 같은 말이죠.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여기 안에 있는 거 제일 처음에 말하자면은 조언으로 시작이 되죠. 어떤 조언을 한 거냐면 박스 밖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제 상수를 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 너가 무엇을 이끌 수 있게 되냐면 새로운 접근법을 알 수 있게 될 거래요.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결국에 새로운 접근법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너의 삶에도
변화라는 게 생긴다라는 걸로 얘는 점층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으로 시작해서 되게 추상적인 글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모르겠어. 추상적인 글들이 추상적인 이 구문이 점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죠? 이 첫 문단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스토리텔링 전부에 따른 말하자면 주제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밑줄 부분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또 기록을 해서 또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영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 첫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그리고 요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놓치더라고요. said and done. 여기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스토리 1번입니다. 자, weight of the glass. 그 유리잔의 무게라는 걸로 시작이 되어지는 글입니다. 교수님이요. 그렇죠. 뭐 하고 있다고? 걷고 있습니다. 이 walk라는 동사가 일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 around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부사로 주위에 라는 뜻이에요. 주변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저기서 걷고 있어요. 어디 위에서요? 스테이지. 강당 위에서입니다. 강당 위에서요. 뭐 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요. while이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어머, 이 친구 주어가 없죠. 왜 그래? 생략된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문장의 주어랑 똑같은 주어가 여기 있었어야 돼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교수님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제가 과거잖아요. 과거 동사 was. 이랬던 구문이 분사 구문이라는 게 그래요. 주어가 똑같으면 주어를 생략하고요. 첫 번째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꿔주는 게 분사 구문이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뜻이 없어 생략을 하다 보니까 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이제 말하자면 강당 위에를 이 교단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게 동명사라고 보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전치사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친구는 좀 중요합니다. 얘는 분사 구문의 분사인 거고, 분사 구문에 나오는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분사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접속사인 while이 들어가야 된다인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 드리죠. 자, 그녀는요, 물 한 잔을 들어 올립니다. 한 잔에 물을 들어 올려요. 물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컵이라던가 이런 데 넣어서, 버틀이라던가 이런 데 넣어서 세게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에 넣고 세고 있는 상황인 거고, 레이즈 같은 친구는요, 들어 올리다 라는 친구인데, 얘는 뒤에 지금처럼 무엇을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 있죠? 이 친구를 가지고 다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타동사라고 하는데, 그죠? 이런 친구, 이 친구는 누구랑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일형식 친구 라이즈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형식 동사여서, 일형식이라는 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고 뒤에 아무것도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무엇을? 글라스라는 명사를 쓰기 위해서,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요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요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녀가 그래서 한 잔의 물을 들어 올렸고 그리고서는 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에 대해서 물었냐면 얼마나 그 한 잔의 물이 무거운지, 이 한 잔의 컵이 물이 무거운지요 라는 거고요. 원래 문장은 이거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죠? This glass of water, 이거 생략할 때 지울게요. is heavy였던 문장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려면 요거를 문장 앞으로 보내야 되죠, 이렇게. 얘를 지울 거예요,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들 거면.
근데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붙여주냐면 얼마나에 해당이 되는 how라는 의문사를 붙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how라는 의문사는 문장 내에 형용사랑 부사가 있으면 자기한테 먼저 가져다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how, have이라는 친구가 붙게 되죠. 이해가 될까요? how라는 친구는 그 문장 내에 형용사와 부사가 있으면 자기한테 먼저 붙여놓는다. 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 한 잔의 물이 무거운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대답을 소리치죠 라고 이야기하죠. 다양한 대답.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도입 부분, 이 사람이 그죠? 강단에서 무슨 질문을 교수님이 하고 계시냐면 한 잔 물의 무게를 묻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를 묻죠. 잠시만요. 자,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from my perspective,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한 잔의 물의 무게는 어쨌든 문장의 주어는 the weight, 무게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matter라는 친구가 일형식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중요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한 잔 물의 무게, this glass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is로 받았죠. 그것은 all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의존합니다 라는 이 친구도 일형식 동사입니다. 일형식 동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형식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모두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얼마나 오래 내가 그 한 잔의 물을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고 이 글의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있는 그것이죠. 글라스. 얘는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것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을 물어보고 교수님이 답도 해줍니다. 답은 뭐가 중요해? 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에 달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얼마나 오래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요, 이렇게 써있죠. 1분에서 2분 정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for an hour, 1시간 동안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라는 요 단어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또 한 잔. 그것을 내가 1분 동안 들고 있으면, 자, for라는 친구는 뒤에 기간을 쓸 때 숫자의 기간을 나타내게 돼요. 숫자의 기간. 그래서 이거는 듀어링으로 또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들고 있을 때 그것은 꽤나 가볍습니다. 1, 2분은 꽤나 가볍게 느껴지죠. 이때 그것은 한 잔이라는 한 잔의 물의 무게, 그것은 꽤나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엔 그 잔을요 1시간 정도 들고 있었더니, 맞아요, 숫자 기간, 그랬더니 그것은 내 팔을 아프게 합니다. make, 오형식 사역동사죠.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쓰셔야 되고,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는 동사 원형으로 쓰셔야 돼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 2분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 2분 들었을 때, 그리고 1시간, 하루. 이거는 팔이 좀 아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제는요, 어때요? 그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었더니,
내 팔이요. 결국에는 뭐 할 가능성이 있게 되냐면 되게 저릴 가능성이 있죠. crammed up. 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앞에는 시제가 현재인데요. 뒤에는 미래 쓰고 있죠. 미래 쓰고 있잖아요. 사실상 영어는 뒤에가 미래면 앞에도 미래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많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의 문장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그래서 if 때문에 쟤는 현재를 쓸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쉼표 뒤에 이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어가지고 내 팔을 저릿하게 만들었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force me. force도 오형식 동사이고요. 얘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셔야 돼요. 약속을 한 겁니다. 이 force라는 단어가 만약에 목적격 보어를 쓴다면 그 자리에 to 부정사 형태를 적자. 근데 to 부정사는요, 우리가 동사라는 친구를 활용한 겁니다. 자,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저리, 마비 이렇게 쓰면 되죠. 저리.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얘기했지만 to 부정사는 누구를 활용했어? 동사라는 친구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친구 동사를 활용해서 기능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동사라는 성질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동사 수식 누가 하게 되냐면 부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수식을 부사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결국에는 한 잔의 물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릿하다 보니까 떨어뜨리게 된대요. 괜찮죠? 지금 경우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each cas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ach라는 이 표현은 뒤에 명사를 적을 때 이 명사를 단수형으로 적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요거는 each 때문에 case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모든 게 그렇진 않고 each와 every가 그래요. each와 every는 뒤에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만 쓰셔야 되고 그 명사를 쓰실 때 지금처럼 단수로 쓰셔야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한 잔의 물의 무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 변했죠. doesn't change. 안 변했어요. but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거나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the longer 아까 말했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그것이 더 나에게는 무겁게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있는 the class입니다. 그것.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얘도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인데요. 원래 이 말하자면 요거에 해당이 되는 이 비교급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은 뒤에 문장의 어딘가에서 역할을 하는 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내가 그걸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 hold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I hold it long 이라는 표현이었을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it feels heavier to me 였을 거예요. It feels heavy to me. 그러니까 feel이라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잖아요. 이형식 감각 동사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형용사의 보어가 필요해요. 형용사의 보어가 필요하고 그 보어의 형태 원래 여기에가 heavy라는 단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요거 더 비교급이라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요 친구를 지금 비교급으로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거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죠. 정리부터 해볼게요.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오래될수록 나에게 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죠. 내용은 이렇고요. 자, 더 비교급 이야기를 요 밑에 있는 요 표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는 I hold
it long이었던 문장. 나는 그걸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it feels heavy to me 라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여기 두 개의 문장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더 비교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형용사 부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문장에서 형용사 부사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우선은 비교급으로 만들면 longer가 되죠. 이 친구 비교급으로 만들면 heavier가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얘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더와 함께 앞으로 빼주는 거죠. 더 longer. 그리고 나서 뒤에 남은 거 쓰시면 돼요. I hold it. 이 친구도 마찬가지. 더 heavier, 더를 붙이고 heavier를 쓰고 나머지 쓰시면 돼요. It feels to me. 이렇게. 이러면 더 비교급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거, 얘 같은 경우 부사죠. 부사나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든 뒤에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를 다 적어주는 게 더 비교급 문장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에 접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졸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목소리 톤이 되게 단조로운 편이라, 그리고 이게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촬영을 하는 거라서 약간 뭐랄까? 부끄러움? 이런 것도 있달까?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속삭인 듯한 이런 느낌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졸릴 때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some of your worries. 이거를 무엇에 비교하냐면 아까 한 잔의 물의 무게 있죠? 한 잔의 물, the glass of water. 뒤에 나와요. 그리고 참 이거는 요거를 비유하는 건데 뒤에 얘기합니다. 자, 너의 걱정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some이라는 친구는 부분 명사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요 단수 복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some은 왜냐면 한 개도 some이고 물 같은 경우도 some을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분필 내지는 사과 같은 경우도 some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누가 포인트가 되냐면 뒤에 있는 of 뒤에 내용 있죠. 요게 포인트가 돼요. 무슨 말이냐? 너의 걱정들 중에 일부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일부라 하더라도 너의 걱정들일 거잖아요. 그죠? 이 걱정들이라는 친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얘한테. 맞죠? 너의 걱정들의 일부니까 그래도 너의 걱정들.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친구 때문에 뒤에 동사가 지금처럼 are를 씁니다. 보통 영어는요, 이렇게 of를 쓰게 되면은 of 이하의 내용은 없애고 앞에 있는 친구를 주어로 잡거든요. 예를 들면은 the family of my town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간단하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 요거 빼고 나서 얘를 주어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s 이렇게 쓰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빼고 some을 쓰려고 하기에는 some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그거를 알려면 뒤에 있는 of의 내용을 봐달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들이니까 a를 썼겠죠. 그죠? 걔네들은 뭐와 같아? 한 잔의 물과 같습니다. 자, 이제는 비유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1, 2분 들고 있었던 한 잔의 물. 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1시간 들고 있었을 때는 아픔, 팔이 아야. 그리고 하루 들고 있었을 땐 저릿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한 잔의 물을 어디다가 비교하는 거야? 이 한 잔의 물을 보다시피 걱정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같은 순서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앞에 나왔던 your worries입니다. 대명사는요, 이렇게 단수 복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명사는 그 문장 근처에 그 단서들이 있어요. 얘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야 돼요. 걱정들에 대해서
뭐 잠깐 동안. 얘는 첫 번째 조건이 잠깐 동안인 거예요. For a short while. 잠깐 먼저 쓰겠죠. 잠깐 동안 생각했을 때는 nothing happen. 아무것도 발생이 안 됩니다. 이 친구 주어고요. 이 친구 동사입니다. nothing에 s가 안 붙었으니까 happen에 s가 붙는 거고 happen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로 적지 않습니다. is happened라고 안 적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떻게 너의 걱정들을 조금 길게요. 조금 길게. 잠깐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생겨. 조금 길게 들고 있으면 you begin to ache. 어때요? 조금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픔. begin이란 동사는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죠. 조금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너의 걱정을 하루 종일 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신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때? 너가 마비되어짐을 느낄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가 will 때문에 쓰였던 1번 동사. 그래서 얘가 2번 동사입니다. 그리고 be incapable of,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요거 대신에 우리가 be unable to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of이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를 쓴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to 부정사라서 뒤에 do를 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너가 조금 이제 마비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없을 것을 느낄 겁니다. 언제 전까지요? 너가 그 걱정들을 다 떨어뜨리기 전까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보다시피 이 친구도 앞에는 will이라고 썼는데 엔드를 기준에 동사 원형 쓴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건 얘 때문에 동사 원형 쓴 거다. will을 썼는데 뒤에는 보다시피 drop이라는 현재 시를 쓰고 있죠. 아까도 말했던 겁니다. 시간의 부사절, until, 언제까지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현들 보게 되면은 우리 지금 명령문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명령문 생각하세요 라고 명령문 쓰잖아요. 그리고 and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쓸 때 이때 명령문 뒤에 and는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지는 요거를 만약에 지금처럼 동사를 쓸 때 will을 쓰고서 동사 원형을 쓰게 된다면 이때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쉼표 찍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think 여기 같은 경우에 about them all day long 썼죠. and you will 이렇게 쓰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if로 바꾸실 수 있어요. think about이란 친구를 if you think 로 바꾸실 수 있고 얘를 if로 바꾸게 되면 이 and가 없어집니다. 이거 뒤에 쉼표를 찍고 지금처럼 you wi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nk about이라고 명령문으로 쓰여 있는지 얘를 if로 바꿨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얘가 if로 바뀌어 있다면 뒤에는 이 and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접속사가 붙어있는 문장으로 바꿔준 거기 때문에 뒤에 또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접속사라는 친구가 if나 and 이런 게 접속사인데 이런 친구들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요. 근데 이게 여기 앞에 이미 if라고 접속사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 원래 있었던 and라는 접속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한 잔의 물과 걱정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죠.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고, 이 커피 이야기는 그죠? 또 찍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같이 몰아서 올려볼게요, 제가. 그렇게 되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거를 하실 때 제일 처음에 뭐를 먼저 어법, 지금 제가 문법 같은 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먼저 필기를 해보시고 그 필기에 맞추어서 해석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도 좀 해보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뺏겨 쓰는 거는 수업 시간에 저 따라 필기를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 공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고, 단순하게 써 내려간다고 해서 그냥 알지를 하지만 막상 덮고 보면 그 지문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어법이 생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똑같은 필기한 노트를 한번 공부를 빨리 하시고 그거를 덮고 난 뒤에 다른 새 지문에다가 그걸 필기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선생님이 설명한 문법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다면, 그 구조가 나왔는지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된 거고 틀릴 확률이 없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모르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색깔 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두고, 왜냐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니까 표시를 해두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짚어서 공부 속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또 그것도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교과서를 오랜 시간 써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로 낼 수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 변형이 돼서 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다른 걸로, 다른 표현들로 바꿔주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시험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그런 복잡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 또 많이 나왔다 보니까 보통은 일치, 불일치 문제로 교과서 문제들은 많은 지문들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치, 불일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단어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 내가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억하고, 그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매 수업마다 해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